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오늘 진행할 미국 축구보다도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이 되면 공식 방송 약 3년째 또 접어들게 되겠고요. 역시나 이제 두폴 두조합 저도 조합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고 단 두 조합만으로만 기록해 드린 이 10연승 이상 기록 7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 달에도 우리가 9할 승률을 또 한번 만들어 냈습니다. 10연승까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9할 승률 훌륭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또 10연승 이상 했던 기록들을 제가 하나하나 증거들을 모아놨습니다.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들어가셔서 개인 통상 기록 게시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날짜와 내용들과 그리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24시간 연락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또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 단위 월 단위로 끊어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해 주시게 되시면은 생방송 그 쪽지함으로 제가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축구입니다. 요즘 이제 뭐 해외 축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 또 제 미국 축구 유튜브도 많이들 또 찾아주시고 또 이제 표금에도 많이들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미국 축구가 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속 승부, 중승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이제 미국 축구는 6일 중에 5일 적중 그리고 2연승 그리고 그 미국 축구 금액업과 그리고 직전 경기는 강승부까지 또 적중을 해냈죠. 오늘도 한번 중승부 깔끔하게 또 올킬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축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콜럼버스와 올랜도 시티 경기 첫 번째 경기부터 라인업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라인업을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콜럼버스와 올랜도 시티 경기입니다. 자, 양쪽 다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죠.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고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또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콜럼버스나 올랜도 시티나 둘 다 방향성은 비슷해요. 공격력입니다.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젊은 에너지에서 폭발하는 그 에너제틱한 그런 힘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 가리지 않는 그 정말 다양한 공격력에 의한 그런 또 이제 공격력이 바탕이 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3.5라는 기준점을 아마 얘들 경기밖에 없죠. 얘들 3.5점을 받았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양쪽의 팀의 컬러를 놓고 봤을 때는 오바 쪽으로 먼저 일단은 끼워 놓고 또 이제 승패 라인 한번 보자고 한다면은 일단 콜롬비아가 아니라죠. 콜럼버스 라인에는 크게 결장자 변동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크게 결장 변동은 크게 없고 올스타 선수도 이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주중에 올스타 경기를 한번 했거든요. 미국 축구가. 그래서 체력 같은 경우에서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일단 기본적으로 콜럼버스가 그 낸시 감독 체제 아래에서 강점은 결론적으로는 전술입니다. 얼마나 이 젊은 선수들을 이제 좀 에너제틱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런 전술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파르시라고 있어요. 잠깐만 여기 파르시라는 선수가 네인시 감독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맡는 선수긴 합니다. 이제 이 선수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맨시티로 따지면은 조금 고평가하자면 로드리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어느 정도 공격성과 그리고 수비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선수고요. 중원 구간에서 볼 배급과 그리고 전술의 다양성을 부과하는 선수긴 합니다. 하여튼 이 선수가 좀 빠지는 건 살짝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최근에 뭐 파르시 없이도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긴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하겐 그리고 카마초라는 이제 두 명의 골키퍼 한 명과 그리고 이 수비수 한 명, 두 명의 수비 라인이 또 결장을 하긴 합니다만 크게 문제될 만한 결장자는 아니고요. 여기 아문센
얘가 조금은 아쉬워요. 얘가 아무래도 주전 수비 센터백이고 나름 그래도 라인을 잡아준 선수이기 때문에 얘가 오늘 경기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수비 라인에서 아쉬울 수 있겠다. 다만 아직까지 퀘스천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한번 결정자 라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보셨겠지만 일단 뭐 공격력은 보장되어 있는 팀입니다. 잘합니다. 어쨌든 다만 올랜도가 지금의 이 라인업을 가지고는 공대 공으로 맞붙기에는 다소 조금 경쟁력은 아쉬울 수 있죠. 어쨌든 맥과이어 그리고 치카타 이 두 공격 라인의 분명 이탈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올랜도에 딱 중요한 두 선수가 있어. 요 풀백 라인에 알렉스 프리먼 그리고 이선 라인에 요 구간 파샬리치 요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 올랜도가 그래도 윙 축구를 하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선수의 어쨌든 출전 여부가 중요했는데 일단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그게 좀 떨어져서 그렇지. 다만 일단은 윙 라인의 두 선수가 나올 수 있긴 한데 문제점은 뭐냐면 프리먼 그리고 파샬리치 둘 다 이번에 올스타 뛰고 왔어요. 올스타가 주중에 있었거든요, 형들. 그래서 주중에 올스타를 뛰었다라는 것은 역시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분명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콜럼버스는 어쨌든 홈 강팀이라는 것까지 저는 이거는 콜럼버스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대1 아니면 3대1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승 쪽으로 접근하되 고배당 한번 째보실 분들은 햄무나 마헨승 쪽,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뭐 굳이 둘 중에 하나 꼽자면 햄무 보겠습니다. 햄무 보고 언더바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언더를 못 봐서 오바를 보는 느낌입니다. 콜럼버스 승에다가 햄무 먼저 그리고 마헨 마지막으로 오버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차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두 골은 넣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콜럼버스 입장에서도 저는. 근데 이 프리모는 저는 그때도 항상 이제 올랜도 경기를 보면서 느끼지만 항상 나올 때마다 못하던데 어떻게 올스타 뽑혔나 몰라요. 얘는. 다음 뉴잉글랜드랑 몽레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를 형들 아마 평가하는 시선이 좀 다를 거예요. 이제 각각 분석가들마다 뭐 미축을 분석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뉴잉글랜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형들 뉴잉글랜드 가지고 진짜 꿀 달달하게 빨았잖아요. 뭘 갖고 빨았어? 계속 오버만 가는 거야 우리는. 어쨌든 뉴잉글랜드가 예전에 미국 축구를 보셨거나 미국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뉴잉글랜드를 그냥 하위팀, 그러니까 지구 하위팀과 수비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뉴잉글랜드가 제가 이번 시즌 중반부터 아예 색깔이 바뀌었다 그랬죠. 뉴잉글랜드는 지금 두 골을 먹히더라도 세 골을 넣어버리고 한 골을 넣더라도 두 골을 더 넣기 위해서 수비를 열어버리는 팀이다. 우리는 뉴잉글랜드 오바 2.5 라인 잡으면 계속 오버만 가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달달하게 지금 꿀을 빨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경기는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자, 일단 뉴잉글랜드 구간에 이제 딱히 그렇게 큰 결장자는 세발로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얘가 이제 주전 센터백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 빠지는 건 좀 아쉽지만 사실 뉴잉글랜드가 최근에 보면은 거의 수비가 전멸 수준입니다. 얘들은 수비가 있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을 잡는다라기보다도 그냥 수비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냥 세워두는 느낌이야. 보면 형 3백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프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얘들 이 3백은 좀 특이합니다. 이 3백이 보통은 센터백 3명을 세우면서 오히려 3백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3백은 수비적인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백 3명을 세워놓고 풀백이 따로 하나하나 또 있는 거야. 근데 얘들은 아니에요. 얘들은 이 3명이 얘가 센터백 그 다음에 풀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공격적인 형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머리가 좀 많이 큰 형태의 어떤 라인업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발로스가 빠지게 되면서 확실하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더 드러나겠죠. 다만 문제는 몽레알입니다. 몽레알은 원정 경기 눈에 띄는 진짜 최약체 팀입니다. 리그 꼴찌 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몽레알은 원정 경기에서 저는 경쟁력이 아예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몽레알의 형들 오늘 보니까 한 명을 애틀랜타에서 데리고 왔더라고. 그 모랄레스라고 해가지고 애틀랜타 주전 센터백인데 얘들이 그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아예 안 되고 뭐 공격력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시즌 아예 좀 수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모랄레스를 이틀 전에 데리고 오긴 했는데 오늘 여기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결정자 라인에도 없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냥 이제 모랄레스는 없이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그런 이슈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몽레알의 원정 경기 그 꼬라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뉴잉글랜드 제가 볼 때 두 골은 넣어줄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몽레알이 한 골을 보태주면은 2대1입니다. 몽레알이 한 골을 못 보태주면은 2대0도 볼 수 있을 경기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뉴잉글랜드 승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형들 최근에 뉴잉글랜드가 뭐지? 14경기 동안 1승밖에 없다 그랬나? 그래서 아마 이제 분석하는 시간마다 다 다를 건데 뉴잉글랜드를 저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최근에 뉴잉글랜드는 전술이 아예 바뀐 팀이 됐습니다. 한 2달 됐어 바뀐 지가. 그래서 저는 요거 뉴잉글랜드 2골은 넣겠다라는 생각에서 뉴잉글랜드 승, 그리고 몽레알이 한 골 보태면 햄무 오바, 그리고 한 골 못 보태면 뭐 마헨 언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뉴잉글랜드 승 쪽 보시면서 햄무나 아니면 언더, 오바 아니면 마헨이나 언더. 자, 그 다음은 댈러스랑 그 다음에 뉴욕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트리올 20골 45실기가 지금 몽레알은 팀이 아니에요 형들. 뉴잉글랜드도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지금 몽레알은 진짜 팀 아닙니다 쟤네. 자, 댈러스랑 오늘 뉴욕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업에서 이미 보시다시피 제가 직전 경기 우리 댈러스 형들 오바를 가져갔잖아요. 오바 가져가가지고 또 달달하게 우리가 또 꿀을 빨았습니다. 이 옆에 조합이었구나. 여기 보면 뉴잉글랜드 오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바, 그리고 반대가 여기 댈러스 오바가 있었어. 아무튼 그래서 댈러스 오바 또 적중해주면서 달달하게 또 꿀을 빨았는데 이유는 분명했죠. 아코스타랑 이제 여기 보면 피터 무사 두 선수가 모두 나올 수 있으면은 그냥 댈러스는 홈 경기에서 어쨌든 득점은 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직전 경기 댈러스 이제 언더 쪽으로 좀 구매를 몰렸던 경기였는데 사실 언더가 뜰 뻔도 했어요. 중간 세인트루이스가 너무 못해가지고 언더가 뜰 뻔했는데 이 지들끼리 그냥 3골을 다 넣었다. 늘 말씀드리지만 피터 무사는 이번 시즌 댈러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어쨌든 최고의 일선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직전 경기도 2골인가 아마 넣었을 거야 피터 무사가. 이유는 아코스타 덕입니다. 그러니까 신시내티에서 아코스타를 큰 돈 주고 데려온 이유가 피터 무사 살리려고 데리고 온 거야 이번 시즌. 근데 어쨌든 아코스타 없는 경기에서 피터 무사가 고립되는 경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봤죠. 특히나 지난 시즌 아코스타 없었을 때는 피터 무사는 거의 그냥 뭐 전봇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아마 피터 무사 혼자 뛰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고립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좀 생각이고,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딱히 그렇게 뭐 중요한 결정자는 여기 보면 볼프, 하네스 볼프밖에 없습니다. 하네스 볼프가 빠지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그래도 공격력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뉴욕시티가 사실 공격력의 다양성으로 승부를 보는 팀은 아닙니다. 밸런스죠. 공수 밸런스, 좋은 밸런스로 경기를 갖고 오는 그런 팀이고, 다섯 뉴욕시티가 이제 원정 경기 경기력이 좀 아쉽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최근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뉴욕시티가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도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이제 공수 밸런스는 잘 잡아 나가고 있다라는 거. 뭐 결론적으로 이 경기 많은 득점이 날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 다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더 쪽 한번 보면서 이건 저는 시티 프랜스 그리고 어쩌면 뉴욕시티 역배승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댈러스가 한 골 정도만 넣어주면 1대1 뜰 것 같고요. 댈러스가 한 골도 못 넣으면 뭐 0대1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티 역배, 프렌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휴스턴과 갤럭시 경기 보도록 할게요. 야, 분석이 너무 빠른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자, 6경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은 좀 전달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휴스턴과 갤럭시 경기인데, 이제 뭐 원정 갤럭시에 대해서 이제 저평가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고, 그렇게 이제 원정 갤럭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휴스턴이 그리고 홈 경기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홈 휴스턴은 뭐 일반승 정도, 배당 잘 떨어지면 일반승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언더를 찍고 봐. 자, 그런데 오늘 휴스턴은 눈에 띄는 딱 한 가지가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라인업을 볼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좋긴 한데, 자, 폰세가 빠집니다. 물론 최근에 못했어요. 폰세가 홈 경기에서 뭐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던 적도 거의 없었었고, 다만 폰세 얘를 폰세라 해야 되나 하여튼 폰세라는 선수는 어쨌든 휴스턴의 일선 자원, 가장 많은 득점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휴스턴이 가끔 가다가 막 고화력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 다득점 경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경기에 가장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폰세입니다. 폰세가 빠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휴스턴의 가장 주포, 얘들은 형들 수비팀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에다가 수비 밸런스 팀이다 보니까 수비 밸런스 팀에 그나마 한 명 있던 일선 자원까지도 빠진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뭐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팀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경기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성과를 내기는 해요. 이게 리키푸치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갤럭시의 핵심 가장 원툴, 그러니까 첫 번째 자원인데 얘가 지금 빠져 있으면서 최근에 갤럭시가 어쨌든 좀 삐걱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꾸준하게 득점들은 올려주고 있고, 뭐 직전 경기 LAFC 더비에서 LA 더비에서 갤럭시가 이제 원정 경기 3골을 넣긴 했는데 뭐 그건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LA 더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항상 더비, 라이벌 더비가 있잖아요. 그런 더비에서는 다득점이 많이 나오거든. 제가 직전 경기도 LA 더비는 그냥 오바 찍고 넘기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뭐 이제 LA 더비의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3골 충분했다. 그리고 LAFC가 지금 수비가 붕괴되어 있거든. 그런 부분인데 휴스턴이 생각보다 또 수비는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어거지로 한 골 넣고 승리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미축에서 잘 보기 힘든 진짜 생무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언더 쪽 봅니다. 언더 쪽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용도는 높았어. 고배당 쪽으로 보면은 뭐 무승부나 아니면 휴스턴 햄무 정도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무승부에다가 갤럭시 프랜승. 개인적으로 뭐 무승부 쪽으로 접근해도 됐던 경기였습니다. 무승부에다가 언더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랜승까지 보기에는 이게 휴스턴이 그래도 홈 경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랜승 볼 바엔 차라리 무를 보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LAFC 그리고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방금 방송을 키자마자 우리 형님들이 또 제 방송 오셔가지고 채팅창에다가 이제 그걸 올려줬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토트넘 쪽과 뭐 LAFC 쪽이 금액적인 부분은 잘 타협이 된 것 같아. 그래서 LAFC와의 어떤 이적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합니다. 진짜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오면은 다득점, 그러니까 득점왕도 충분해 보이고요. 솔직히 우승컵까지도 가능성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겪었던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른 템포의 축구라는 리그에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축구는 차라리 3골을 넣고 4골을 넣으면 넣었지 4실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게 두려움이 없는 팀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실점 많이 하는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다만 무득점, 저득점에는 굉장히 예민한 팀들이긴 하거든요. 리그긴 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상업화되어 있는 리그에 한번 와서 제대로 한번 뛰어보는 것도, 한번 이제 왕놀이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와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계속 이어가자고 한다면은 자, LAFC와 포틀랜드 대결입니다. LAFC는 똑같습니다. 우리 행운하면 어서 오시고요. LAFC는 항상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수비입니다. 수비가 아예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샤노 빠진 후로부터는 LAFC 경기를 잘 안 건드리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그 LAFC는 뭐 마인도 잘 가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샤노의 대체자로 원래 에런롱이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부터 지금 에런롱도 빠져. 얘가 지지난 경기까지 뛰었는데 지난 경기부터 같이 빠지더라고요. 두 선수가 모두 어떻게 보면 주전 센터백 1.5군 센터백이거든. 그래서 얘가 빠진 다음에 얘가 뛰었는데 지금 얘도 빠졌어. 지금 거의 센터백 라인이 전멸 수준인 LAFC입니다. 그래서 수비는 안 될 겁니다. 직전 경기 물론 LA 더비긴 했습니다만 LA 갤럭시 원정 경기에서 이제 LA 갤럭시한테 3골이나 실점했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LAFC는 수비로서의 이제 값어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백업 자원 세구라까지 또 빠져 있다 보니까 얘들 지금 수비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반대로 이제 LA 더비라는 특성과 LA 갤럭시의 공격력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예상 가능한 수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은 포틀랜드, 그러니까 포틀랜드의 문제점은 그야말로 공격 라인이 지금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도 포틀랜드는 수비 형태의 팀입니다. 미국 축구에서 좀 보기 힘든 수비 형태의 팀이자 홈 경기에서, 그리고 홈이랑 원정에서 이 득점 효율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팀이에요. 근데 오늘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여기다가 지금 주전 공격수 안토니가 오늘 빠져버립니다. 여기다 핵심 중원이죠. 코스타까지 지금 퀘스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AFC의 그 불안한 수비가 과연 오늘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아직 주포 두 명이 사실상 빠졌다라는 거는 얘도 핵심 자원이거든. 얘가 아마 포틀랜드에서 골이 제일 많을 거야. 맞나? 하여튼 제일 많을 거야 아마. 아무튼 두 선수가 핵심 자원입니다, 공격에. 그만큼 두 선수가 모두 지금 빠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LAFC의 단점은 커버가 되면서 뭐 요리스 건재하죠 지금. 그리고 공격 라인 건재하죠. 오늘 결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LAFC 이번 시즌 홈 경기 성적은 8승 2무 2패 23득 9실점. 뭐 득점력도 아주 훌륭하고요. 실점력도 훌륭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일반승 배당이 많이 짜요. 1.3배당급이긴 한데 뭐 충분히 가능한 배당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축구가 1.3배당 받은 애들이 좀 시원시원한 맛이 없어. 보면 일반승 꾸역꾸역 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막 헬무 때려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는 전력상, 전술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뭐 마행까지 봐야 되는 경기다. 이것도 3.5지 싶다, 형들. 그죠? 3.5 너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LAFC가 최대한 많은 득점을 해야 혼자서, 포틀랜드는 저는 무실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더. 결론적으로는 LAFC 승, 마헨 아니면 햄무 2대0. 그래도 마헨 비율이 좀 더 높겠다. 마헨 그 다음에 언더. 자, 그래 큰 겁니다 여러분들. 샌디에이고와 내슈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오늘 6경기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큰 경기가 오늘 배치가 되었어요. 정말 빅매치죠. 미국 축구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다려질 매치업이자, 제가 최근에 형들한테 그 얘기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축구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두 팀을 꼽아달라라고 한다면 나는 딱 두 팀을 꼽는다. 샌디에이고와 바로 내슈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팀이 오늘 맞붙게 되겠습니다. 서부 1등 팀이죠. 샌디에이고와, 그리고 동부 2위 팀 내슈빌이 여기서 오늘 만납니다. 뭐 일단 초빅매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자, 여전히 샌디에이고 먼저 일단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보면 1선에 일로스키가 복귀하지 못한 샌디에이고입니다. 최근에 형들 제가 샌디에이고랑 내슈빌을 굉장히 그 주력 구간에 많이 잡아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내슈빌 프랜승 보이시죠? 샌디에이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샌디에이고 역배, 내슈빌 프랜, 샌디에이고 또 역배, 내슈빌 승, 이런 식으로 제가 샌디에이고 언더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샌디에이고랑 내슈빌에 대한 파악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최근 있었던 샌디에이고가 그 토론토랑 경기에서 사고 났던, 토론토가 7배당 역배 터졌던 그 경기 제가 토론토 프랜승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밴쿠버랑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서는 언더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샌디에이고는 하나만 보면 됩니다. 얘들이 딱 일단 첫 번째 형들 이거 메모해 놓으면 좋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원정 경기는 공격적입니다. 홈 경기는 수비적입니다. 왜냐면 얘들이 이번 시즌 신생팀으로 출범할 때 애초에 수비팀을 기반으로 출범한 팀이야. 그래서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비적인 능력치가 더 좋아진다. 그리고 1선 구간에 일로스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포트트릭도 하고 샌디에이고의 많은 득점을 또 담당하고 있는 선수가 일단 오늘 또 빠집니다. 지금 3연속 결장입니다. 여기에다가 드라이어를 오늘 2선에 또 놓고 배치를 하는데, 첫 번째 토론토와에서 역배가 터졌던 경기에서는 드라이어를 1선에 배치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그래서 제가 토론토 프랜승을 드렸던 것이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드라이어를 드디어 2선에 쓰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주중 경기 다음에 바로 주말 경기였기 때문에 드라이어가 어쨌든 샌디에이고는 2선의 활동량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드라이어도 많이 뛰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두 번째 경기에서는 드라이어의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 눈에 띄었단 말이지.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경기는 하필이면 드라이어는 이번 주 주중에 올스타전을 뛰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거의 혹사 수준이야.
지지난주에 주중 경기 뛰고 주말 경기 뛰고 이번 주 주중 경기 뛰고 또 주말 경기를 뛰게 됩니다. 또 이제 내일 경기면 좋았을 텐데 하필 또 하루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또 이선에 또 배치가 됐단 말이지. 제가 볼 때 오늘 드라이어의 효율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샌디에이고의 약점인 공격력이 분명 홈 경기에서 더 떨어질 거고, 오늘도 아마 샌디에이고는 조금 더 수비적인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가지 않을까. 뭐 기껏 해봐야 직전 경기처럼 한 골 정도 넣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내슈빌입니다. 근데 내슈빌도 비슷해요. 지금 상황은 비슷합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엄청난 화력전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 보면 살짝 화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죠. 이유는 샤펠버그 그리고 이제 타일러 보이드 두 선수가 이 윙 포워드 자원들인데 모두 결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확실히 기동력이 떨어졌어. 원래 내슈빌이 원톱 체제였거든요. 샤리찌, 그러니까 얘를 뭐 부르는 게 다 달라. 샤리찌, 슈리찌, 써리찌라 부르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슈리찌라 부릅시다. 이 콩글리시 그대로 슈리찌. 슈리찌가 지금 리그 득점 1위입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원래 원톱이었는데 직전 경기부터 무타르를 얘가 중앙 공격수예요. 얘가 2선 라인에 있는데 1선까지 끌어올리면서 투톱 체제를 가동을 한번 했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직전 경기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번 시즌 처음으로 출범하는 이제 투톱 라인이거든. 내슈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윙을 완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뭐랄까 짜임새는 떨어집니다. 직전 경기를 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공격 찬스는 엄청 많이 생겨. 아무래도 투톱이다 보니까 무타르나 이제 뭐 슈리찌나 둘 다 슈팅력이나 이런 건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결정력이 좀 떨어져요. 뭐랄까 좀 짜임새가 떨어지는 어떤 느낌들은 분명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공격력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고, 슈리찌가 또 하필이면은 올스타를 뛰고 왔어요. 드라이어랑 같이 둘이서 같은 다른 팀에서 뛰었지 그래. 같은 팀에 뛰었죠. 슈리찌가 1선, 드라이어가 2선이었죠. 직전 주중 경기 때. 아무튼 슈리찌도 어느 정도 체력에 대한 부담감은 오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후타르가 여전히 건재해. 이러면 제 생각에는 무후타르가 오늘 이 경기 총합 모든 선수 중에서 가장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샤펠버거가 오늘 경기 출전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가 일단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원정 내슈벨이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늘 제가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축구라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프랜싱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팀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뭐 프랜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요거는 이제 2.5긴 합니다. 그래서 오바까지. 그러니까 내슈벨이 2골 정도만 넣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거는 오바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전 요거 내슈벨 프랜싱 오바 마지막으로 역배. 이거 역배를 마지막으로 보는 이유는 샌디에이고가 그래도 홈 경기에서 꽤나 수비값은 좋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축구 6경기 프리뷰를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경기밖에 오늘 없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축구에 관련된 얘기들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좋은 정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침 결장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미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이렇게 또 아침 이제 결장자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7시 30분에 숲TV 오셔가지고 아침 방송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오늘 전체표 보고 가시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오늘 또 중승보다 보니까 미국 축구 중승부터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미국 축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